제가 이제 저희 데모데이 채널에서 실리콘밸리 얘기, 우리 한국의 생태계와 실리콘밸리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실리콘밸리가 무조건 다 좋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실리콘밸리 얘기를 자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배운다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배워야 되는가, 저는 왜 실리콘밸리의 시스템에 관심이 있고 그걸 한국에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21년째 실리콘밸리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실리콘밸리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사실 저뿐이 아니라 뭐 실리콘밸리를 배우고자 하는 노력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스타트업 업계가 안 한 적이 없었고, 뭐 정부, 뭐 LP들, VC들, 뭐 스타트업 창업자들 다 그렇고,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실리콘밸리에 진출하고 싶어서 나오는 스타트업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럼 도대체 왜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배우려고 하는 걸까요? 실리콘밸리가 무조건 다 좋은 거라서, 그러면 실리콘밸리 거를 무조건 카피에다가 한국에다가 시행을 하면은 잘 될까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세이프를 도입했는데, 그래서 세이프를 도입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지금 세이프 덕분에 한국의 극초기 투자가 세이프 덕분에 엄청나게 늘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별 요소를 한국에다가 가져간다, 이렇게 뭐 물건 수입하듯이 그렇게 수입하는 거에는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럼 제가 실리콘밸리 얘기를 왜 자주 하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생명체가 진화를 계속하면은 결국 환경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이 진화를 오랫동안 많은 돌연변이를 거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진화한 조금 더 고등생물에 가까운 것을 분석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저렇게 고등한 생명체로 고등생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우리의 좀 가이드를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여기서 대충 트랜지스터 만든 게 54년인가 그렇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최소한 실리콘밸리는 역사가 거의 60년 된 거거든요. 벤처 투자하고 이런 스타트업들 나오고 그러는 게. 그러면 그 60년 동안, 60년 전부터 지금 같은 시스템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바뀌고 여러 가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VC 펀드 구조도 바뀌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도 바뀌고, 지난 10년 동안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바뀌어 왔을 때는 뭔가 그쪽으로 진화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보다 더 일찍 만들어져서 앞서 있는 시스템이 진화를 저 방향으로 한 이유를 우리가 잘 되새기고, 그거를 한국의 시스템에 맞게 잘 적용을 하면, 저는 결국 우리가 더 빨리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 시스템으로 우리도 더 빨리 진화해 나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실리콘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소위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건 실리콘밸리 얘기지, 한국은 다르다. 그거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독재 정권 시절에 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민주주의라는 거 우리는 한국식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의 민주주의와는 달라야 된다. 서양의 민주주의와는 달라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시아 국가 중에 굉장히 민주화가 굉장히 앞서 있는 국가인데, 우리의 시스템이 사실 뭐 미국 의회랑 치면은 뭐 상하원 구조 조금 다르고 뭐 대통령 임기 좀 다르고 그렇지만, 계속 보면은 군사 독재 시절부터 진화해온 과정 자체는 사실은 미국식 민주주의랑 비슷하게 진화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꼭 미국을 카피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 더 많은 실험을 해서 진화한 형태로 모두가 똑같은 횟수의 실험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법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그 정신을 이해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동체 서양, 옛날 개화기에 뭐 우리는 동양의 정신은 지키고 서양에 필요한 것만, 물질만 받아 쓴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국수주의의 한 표현인 거죠. 그게 동체 서양이나 뭐 이런 게. 근데 그것도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맥도날드, 코카콜라 먹고 마시면 사고방식도 미국식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먹는 거는 맨날 햄버거랑 콜라 마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한국의 조선시대 같이 이런 유교적 문화를 지키고,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다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시스템이 이렇게 진화를 하는 방향을 알면 우리 쪽이 거기서 그럼 그 진화를 더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더 고등한 시스템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에 대한 거를 저는 실리콘밸리가 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지금 이렇다라는 것만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깊이 들여다보면 역사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변해 왔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실리콘밸리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는 실리콘밸리니까 무조건 좋다. 이걸 무조건 카피하자가 아니라 이렇게 진화해온 이유를 제가 반드시 설명을 드리죠. 창업자 주식이나 스톡옵션은 왜 베스팅을 시켰을까?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투자자들이 한 번 라운드를 할 때 각자 계약을 한국처럼 하지 않고 한 계약서에 모두가 사인을 하고 어떤 투자자는 다른 투자자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갖게 되는가? 이것도 결국은 자본주의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을 쉽게 만들므로써 그 투자한 회사가 더 잘 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되어왔냐를 그 이유, 그 진화 과정을 이해하면 우리도 그 같은 진화를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리콘밸리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실리콘밸리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부분 다 제가 그 고민을 해본 것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얘네는 이렇게 변해왔을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 변해온 이유를 알면 우리가 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국의 법제도 하에서는 한국의 관행 하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은 그런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리콘밸리는 가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스타트업 이코시스템 중에 스타트업 생태계 중에 가장 많은 실험을 거듭한 곳이고 그럼 우리가 여기가 왜 이렇게 실험을 거쳐서 지금처럼 변해왔는지 그 역사를 아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